어저께 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예. 공시가격이 이렇게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거의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시가격이 18%나 내린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남승표 기자와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좀 뭔지를 네.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실거래가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기준일을 정해서 이 주택들의 가격은 얼마만큼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는 거를 선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왜 내려갔느냐 네. 하면은 사실 이제 이 공시 가격하고 실거래 가격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실련 같은 경제단체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최대한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네. 여기에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실화율을 점점 높여가는 어떤 계획을 짰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이제 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라든지 좀 이 공시지가가 약간 조세라든지 복지제도의 어떤 기준점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면 국민 부담이 크니까 이걸 낮추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 현실화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고 네. 전문가들은 동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줄이자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고 그게 이번에 공시 가격이 이제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배경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공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세액 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주택 소유자들이 일단 가장 민감하겠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어떤 척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공시 가격이 8억 4천만 원이었던 주택이 네. 2022년에는 12억이 됐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의 이제 실거래가 변화와 함께 현실화율이 이제 상향된 것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2억이 된 주택이 그럼 올해는 얼마냐? 9억 7천만 원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8억 4천 2020년 기준 8억 4천이었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022년에는 2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194만 원 정도로 7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아까 표현하시기로는 이제 정치적 선택이 좀 있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퍼센테이지율로 따지게 되면 아마 네. 대부분 한 20%, 뭐 30% 정도 세금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정률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인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 받는 세제 혜택이라고 한다면 율로는 비슷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7천 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네. 그런데 20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한 300만 원 이상의 이제 감세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게 재산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그 감세 혜택의 폭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고 이게 감세 능력이 있으니까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형평성 문제가 있군요. 네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공시가격을 좀 내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한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하고 지금 실거래가 갭이 굉장히 컸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한 5년 전부터는 거의 딱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제 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 평균적으로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적용한 것이 작년에는 현실화율이 이제 71.5% 거의 이제 시세의 70% 이상까지 갔는데 네. 이제 요거를 이제 소폭 좀 내렸습니다. 올해는 69%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조금 괴리가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어제 그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이후에 브리핑할 때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네. 요거 현실화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 이런 영향으로 시장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공시가격이 좀 내려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시가격 하락과 그에 따른 영향, 부작용까지 남승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